얼마짜리인지. 신 넘버 84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절정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고, 여기서 원리가 노부인의 아들이 죽으면서 남긴 개라는 사실과 그 다음 우리 엄마, 지소의 엄마가 승합차에서 사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마르셀이 그 사기를 당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고, 그래서 그 지소가 이제 울면서 할머니는 마르셀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줄거리에. 그죠. 그래서 그 노부인과 지소가 같이 마르셀에 서가지고 이제 어떤 그림을 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부인은 그 앞부분에 나오지만 앞부분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떤 작가, 어떤 화가의 그림을 미친 듯이 수집을 하거든. 근데 그 작가의 마지막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돈이 얼마가 됐든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막 강요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 하나도 그 작가의 작품이거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지금 노부인과 지소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노부인이 이 그림이 얼만지 아니? 그러니까 지소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노부인이 2억 5천만 원이란다 그랬잖아. 근데 지소는 지금 500이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인데, 그죠? 그래서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되는 표정으로 막 이제 이렇게 그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30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작품이 몇 개가 되지 않는데 난 이 사람 그림을 다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줄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노부인의 아들 윤서호라는 거죠. 그죠? 밑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소가 그림 밑에 보이는 그 화가의 이름을 쳐다보는데 그 그림 밑에 이제 윤서호라는 이름이 클로즈업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인서트 어떤 장면을 삽입시킵니다.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그 원리 목에서 그 목걸이에 적혀 있던 윤서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근데 그거를 던져버렸죠. 그죠? 그 장면을 인서트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소가 깨닫게 되죠. 윤서호 혹시 이 사람이 점점점점 그래 내 아들이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리의 주인이 바로 노부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 그 지소 마음이 지금 심숭생숭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노부인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노부인이 엄청난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서호가 집을 나간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집 나가면서 노부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노부인이 제일 미워, 엄마가 제일 미워 이러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곳에 가봤더니 그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었고 그 개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스포를 하나 또 해주자면 그 노부인이 마지막 작품을 막 이렇게 수집하려고 돈을 막 엄청 써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마지막 작품을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에 받아보는데 그 그림이 뭐였냐면 제목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거기에는 이 노부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되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들도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구나 뭐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소가 이제 물어보죠. 그 개가 원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 자기의 손에 들고 있던 그 500만 원이 적힌 그 원리를 찾는 전단을 뒤로 감춥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노부인의 사연을 듣고 나서 자기도 이제 신경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중간에 그 원리의 목걸이를 던지는 장면이 인서트가 돼 있었거든. 그 인서트 장면의 효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씬 넘버 66에 나왔던 장면을 빠르게 회상하게 함으로써 윤서우가 원리랑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노부인의 이야기에 더욱더 주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요 삽입 장면, 즉 인서트 장면의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가 씬 넘버 84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씬 넘버 85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소가 마르셀에서 승합차로 돌아왔고 거기에선 지소의 엄마가 그 승합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막 시동이 걸리는 듯 안 걸리는 듯 하다가 이제 김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결국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연이가 이제 지소와 지석이를 보면서 아무래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구나. 그러니까 거기가 아파트 단지 아니었거든. 그래서 지소가 여기서 자라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힘들어도 좀만 참자. 그러니까 지소가 이제 굉장히 신경질을 내죠. 그놈의 조금만 또 일주일? 뭐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그럼 이 대사를 봤을 때 엄마가 일주일만 참자, 일주일만 참자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 자 그래서 정연이가 엄마가 얘기합니다. 말 조심해. 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엄마도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또 지소가 그게 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지 그러면서 막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대사에서 정연 엄마와 지소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소와 정연의 외적 갈등. 지금 이걸 따지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지소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집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미 친구들에게 지소는 아직 어리잖아. 초등학생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반 친구들이 그 집에서 멋지게 생일 파티를 했거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지소한테 계속 물어봤단 말이야. 지소야, 다음 달 너 생일이지? 너도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지?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이제 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게.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본인도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겠다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을 구하려고 많이 막 개를 훔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집도 없이 승합차에 살고 있으면서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할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지소의 입장과 그 다음 엄마의 입장은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심술만 부리는 딸 지소를 이제 꾸짖으면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씬 넘버 85의 내용. 자, 씬 넘버 86의 내용입니다. 그 엄마랑 한바탕 싸우고 이제 집을 나온 그 승합차를 나온 그 지소와 지석이 찾아간 곳이 그 원리가 있는 재개발 지역의 빈집입니다. 그렇죠. 거기 갔더니 역시나 대포 아저씨가 침낭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애들이 찾아오니까 대포 아저씨가 너희 이 시간에 웬일이야? 라고 하니까 지석이가 누나랑 엄마랑 싸웠대요. 그러면서 막 놀리는 그런 장면도 이제 나오고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대포가 뭐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까? 그러면서 요 작은 텔레비전 모양의 어떤 장난감을 지소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의 구멍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진처럼 이런 것들이 찰칵찰칵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국적인 느낌의 어떤 바다도 보이고 풍경도 남국 풍경도 보이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포가 말을 이어나가죠. 너 미얀마라는 나라 들어봤어? 거기에는 모켄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모켄족이라는 부족은 배에서 태어나서 배에서 살다가 배에서 죽는 사람들 그래서 평생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대포도 뭐야? 지금 집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산다고 그 전에 장면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켄족의 부족의 삶이 어떤 대포의 삶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지소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저씨도 나만한 딸이 있으면 못 그러겠죠? 어디 정착해서 살겠죠?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대포가 그 장난감 그거 내 딸이 엄청 좋아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소가 다시 그럼 왜 이렇게 혼자 살아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포가 엄청 보고 싶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딸을 보러 가라고 하는 지소랑 그 다음 못 가는 그런 대포의 마음들이 지금 티키타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런 장면인 거죠. 그렇죠? 그럼 지소는 왜 이렇게 대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본인의 아빠도 본인을 보러 오고 있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빠에 대한 심정을 대포에게 쏘아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근데 그렇잖아. 지소의 아빠도 사업이 망해서 지금 빨간딱지가 모두 붙은 다음에 나간 거고 그 다음 대포도 뭔가 딸이 엄청 보고 싶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딸을 보기에는 너무 자신이 초라하고 그 다음 딸한테 미안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포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고 오고 그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소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겠어? 또 본인의 아빠가 생각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포가 이제 위로해 주듯이 그럼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둘이 뭐 감정을 나누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씬 넘버 86이었습니다.